와이프가 사내 불륜인데 상간남의 와이프한테 먼저 걸렸고 저는 1년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와이프한테 걸린 이유 철저하게 숨겨서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간소가 지난 8개월째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저를 오히려 고소고발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연말마다 춘천, 강화도, 소래포구, 을왕리 등을 다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흔히 많이 발생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사내에서 가까운, 그래서 아내가 사내 불륜이다. 그러면 아내에게 먼저 접근했거나 아니면 아내가 그 회사 다니기 전에 이미 외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아내가 사내에서 불륜을 했다. 근데 그것도 유부남과 이렇게 뭔 얘기냐면 아내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이 된, 즉 상대 남자 상간남의 관심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회사 일을 하게 되면 도와주는 역할하는 사람들, 챙겨주는 역할하는 사람들이 유부남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의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왜? 그걸 관심으로 느끼거든요. 일인데. 그래서 아내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간남의 와이프도 짱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남의 와이프한테 먼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중증심리장애인데 남편에게 들키게 됐을 때 오는 그 파괴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상간남의 와이프를 어떻게 됐든 간에 하기 위해서 상간남을 이용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이제 상간남의 와이프가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덮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아마도 마음치료, 상간남의 와이프가 마음치료를 했다면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에서는 외도가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에서는 벌써 소송 들어가고 박살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를 계속하고 있거나 외도하는 상간녀가 됐든 그 다음에 누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무자비합니다 라고 제가 계속 그래서 먼저 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간남의 와이프는 덮었습니다. 이제 상간남은 가능하면 안 들키려고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안 덮고 상간남의 와이프 관련된 와이프가 만약에 이 남편 외도를 덮지 않고 무엇인가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마음 치료를 했거나 했으면 분명히 소송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왜? 외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박살내버립니다. 아직 개박살. 특히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쯤에 안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면 자, 이제 남편 상간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박살내러 가야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안 무너집니다. 보호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소송하고 막 공격을 하면서 나와 내 아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상간남의 와이프가 마음치료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이번은 뭐 그냥 안 하겠지 라고 하면서 엄청 착각하면서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편은 1년을 지나오다가 이제 아내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와이프한테 이렇게 걸린 후에 아내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숨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아내 외도일 때는 어지간해서는 증거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야, 그런데 상간남에 대한 이제 소송을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증거를 가지고서 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나는 불륜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나를 고소고발한다. 고소고발하는 거는 형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소고발을 하려면 내가 아내에게 몰래 녹음을 했다든가, 뭐 뒷조사를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고소고발했다. 뭐 어떡합니까? 고소고발한 거를. 그러면 그거 대응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한 가지 관가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차피 이제 막가파가 됐어요. 악화됐거든요. 왜? 소송은 무조건 나도 악화되지만 상대도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나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뭐 여기저기 우리 왜 뭐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 뭐 나름대로 뭐 춘천이 됐던 강화도가 됐던 소래포구 됐던 을왕리든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외도에 성지들이 있어요. 성지들이 있어요. 이런 관련되는 서울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막 놀러 다니고 연말에 가면은 막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회사 핑계 대고 이렇게 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건 상대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내 아이들부터 빨리 보호하세요. 그래야 뭔가 대책을 논할 수 있어요. 나와 내 아이들을 마음치료해서 나와 내 아이들을 먼저 안전하게 보호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뭐 소가 계속 8개월째 가고 있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세요. 그러면서 나와 내 아이를 마음치료해서 회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안정을 찾고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딱 갖고 난 다음에 상간남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그때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치료를 진행하면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나를 회복을 해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상간남 잡는 방법, 그리고 아내를 뚜드리 잡는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옛날엔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저질러 놓고 봐요. 그러면 나와 내 아이들이 싹 다 무너져요. 내 손으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못 알려드리겠어요. 이럴 때 상간남과 아내를 명확하게 올가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점을 유념을 하시고 제일 우선은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악화시키고 있어요. 본인도 악화되고 있고 아내도 악화되고 있고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즐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상간남의 가정이 있죠. 상간남과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향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